투자 리포트 주식에 발견한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내려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머스크의 정치 행보와 실적 부진 여파로 테슬라의 주가가 주춤했었는데요. 지난주에 드디어 4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8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만큼 전기차 분야는 여전히 부진한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런 상승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확실히 유럽도 그렇지만은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무려 38%까지 떨어지면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던 만큼 이번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공개가 되면서 직접적인 상승 촉매로 작용을 또 했지만은 사실 주가 반등은 그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앱을 공개하면서 대형 또 ESS 신제품 같은 발표가 이어지면서 대형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겠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부분에 대한 어떤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서 기술주 전반의 우호적인 흐름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까지 모두 고려해 보신다면은 이번 반등 랠리가 조금 합당한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구간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테슬라의 경우는요, 전기차 외에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보택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가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9월 초에 로보택시 앱을 일반 대중에게까지 이제 배포를 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이나 이런 일부 도시에서 제한된 초청 기반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다가 이제는 앱 스토어에서 누구나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대기 명단에 등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로보택시 앱이 여행 부문 이제 무료 다운로드 1위를 차지를 하게 되면서 많은 대중의 관심과 반응 역시도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일단 신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뭐 이런 안정성 문제라든지 뭐 지역별 규제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통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런 저렴한 요금 또 기술적으로도 우위를 갖고 있고 이런 빠른 확장세를 바탕으로 시장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데서 긍정적이었지만 이제 경쟁사 역시도 이런 웨이모와 같은 이런 기술 경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우려도 좀 같이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 보면 경쟁사가 있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로보택시 말 그대로 무인 택시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다면 기사가 없이 승객만 탄다는 건가요? 네, 지금 무인 택시는 기술적으로는 완전 무인 승객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 상업 서비스를 보시면은 아직 안전 요원이 함께 탑승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지난 6월에 시작한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보시면은 차량은 자율주행 모드로 움직이지만은 운전석에는 안전 감독자가 동승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웨이모나 죽수 같은 경쟁 업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만 이제 기사가 없는 상태로 승객만 태우는 그런 완전 무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 100% 기사가 없는 무인 택시가 보편화된 단계는 아니지만은 안전 문제와 규제 문제 때문에 감독 인력이 지금 현재는 필요한 상태지만은 결국에는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이 이어진다면은 앞으로 완전 무인 승객 운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방향성은 이제 무인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이 차세대 신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한 이런 이동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이런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 축으로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런 상용화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어가는 이런 과정이라 보여지고요. 작년에 약 49억 달러 정도였던 이런 시장 규모가 2032년에는 약 2,750억 달러까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이런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은 약 6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로보택시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택시 대비해서도
50% 이상 저렴한 운영이 가능해지고 또 운행 비용 측면에서도 약 최대 90% 가까이 이런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 역시도 크게 개선된다는 전망들이 앞으로의 이런 성장세를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로보택시가 이동수단 시장에 이런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주식의 발견.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테슬라라는 기업을 통해서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성장 동력들에 관해서 짚어보고 있는 현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도에 따라 투자처도 달라질 텐데요. 자세한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 상용화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네, 확실히 지금 한국 상황을 보시면은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규제 장벽에 막혀서 세계 흐름에 뒤처질 위험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택시업계 보호랑 이제 직업적인 안정적인 어떤 그런 우선하는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일전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타다 금지법 같은 네네. 경우가 규제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제 판교에 보시면 판타 G 서비스, G 버스라든지 청계천에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등의 대중교통 실증을 통해서 국내 기업 중심의 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빠르게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 노하우를 조금 더 빠르게 진전시킬 필요가 있고, 주도국들은 이미 보상안이라든지 전환지원금 기금이라든지 그리고 업종 구조조정 같은 다각적인 해법을 쓰고 있으면서 이와 비교해봤을 때는 한국은 혁신적인 어떤 규제 우선을 택하는 입장에서는 좀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 데이터 격차로 조금씩 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이제 산업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을 빠르게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술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의 자율주행 개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과 실증 단계에서 일정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선도국 대비해서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 뒤처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 국제 기준과 정합성 있게 개정하면서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이제 민간과 정부의 협력하에서 이런 실증 단지 구축과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도심 주요 도로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런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업과 기관이 함께 참여를 해서 레벨 5에 가까운 완전 자율주행 기능 구형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과 이런 정책적 준비는 현재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국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투자와 이런 실증 규모 면에서는 뒤처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책 개선이라든가 이런 투자 확대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이 정말 대단하다. 혁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테슬라의 또 다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가 테슬라 성장 동력의 8할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확실히 머스크가 최근에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80%의 성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옵티머스는 이미 배터리 공장 작업에 투입돼서 실증 단계 진입을 테스트하는 중이고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2026년에 5만에서 10만 대 수준, 그리고 2030년대 후반에서는 연간 100만 대가 생산될 전망입니다. 보급형 모델은 2에서 3만 달러 수준까지 낮추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2030년경에 로봇 산업만으로 연 매출은 약 200억에서 300억 달러 와. 수준까지 되거든요. 네. 하나로 약 30조에서 40조 수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테슬라의 연간 매출을 봤을 때는 한 950억에서 970억 달러 수준이니까 현 매출 수준에서 비교하면 직접적으로 해보면 3분의 1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고 2030년에 이렇게 달성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에서 2050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5조 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니까 테슬라의 고성장은 옵티머스로 인해서 실제로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는 확실히 고령화 같은 노동력에 대한 대체 문제 등을 통해서 개념 확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옵티머스의 성장 동력은 확실히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입장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제 테슬라 휴머노이드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2025년 말까지 원래는 약 5,000대를 목표로 이제 생산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백 대 수준으로 대량 생산 일정에는 조금 차질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관절 모터 이런 과열이라든지 뭐 배터리 수명과 같은 이런 기술적 문제 그리고 인력 이탈 영향으로 26년 초 대규모 생산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었듯이 옵티머스를 테슬라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위한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 2030년까지 연간 약 100만 대 생산 라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대중적인 상용화 시기는 2030년경부터 이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번외이긴 합니다만 옵티머스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친숙하죠. 네,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이름이죠. 오토봇의 이름이기 때문에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자, 한편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휴머노이드와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 어느 쪽이 더 상용화가 빠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건 이제 두 패권국 간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기도 한데요. 네,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 중국과 테슬라 모두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은 누가 먼저 시장을 크게 열어갈지는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가 여기 나타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는 아예 2025년을 휴머노이드 양산 원년으로 못을 받고 국가적 지원금을 이게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올해만 해도 수천 대 단위의 실물을 출시하는 거 있고 베이징 로봇몰에 대한 오픈을 하고 있고 또 상업화에 대한 쇼케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과 2027년 사이에 선도기업 육성이라든지 제품 매출 목표까지 아직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근데 다만 기술 수준을 봤을 때는 기본 동작이라든지 반복 작업 이런 부분들만 중심이 되어가지고 1단계, 2단계라는 그런 단계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은 저가형에 대한 다품종 공략 그리고 공공 서비스 위주로 빠르게 퍼지는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입장에서는 자동차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터리, 모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인프라 같은 그런 테슬라만의 자산을 그대로 휴머노이드에 이식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성능 지능형 범용 로봇을 내놓겠다라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물량과 현장 보급은 확실히 이제 중국이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고 장기적 기술과 고도화 지능형 서비스 쪽에서는 테슬라가 훨씬 더 우위 점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향후에는 앞설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네네. 2026년과 30년 사이에 양측 모두 본격적인 어떤 상용화가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중국은 정부 입장에서 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빨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슬라로 대표되는 미국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국내 사정은 어때요? 네,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역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 시장이 AI 기술과 접목을 해서 700만 달러 수준 정도의 시장 규모에서 2030년까지는 65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치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 현대차 LG전자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모두 AI 기술을 융합해서 이런 새로운 로봇 산업의 진출과 투자를 계속적으로 가속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서는 좀 핵심 부품 자립이라든지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매년 30% 이상
고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과 함께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이런 AI 융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실증이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선보이면서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요. 기존 ESS, 그러니까 기존의 에너지 저장 장치와는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네, 확실히 이제 테슬라 주가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세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테슬라는 메가팩3와 메가블록이라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기존 ESS와 확연히 다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저장 용량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가팩3는 단일 유닛 기준으로 봤을 때 5메가와트 기존 대비 28%가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겠고 메가블록은 메가팩3를 4개를 통합해서 한 번에 20메가와트까지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설치 시간이 당연히 23%나 단축됐다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건설 비용은 또 최대 40%까지 절감이 된다라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네요. 예, 변압기와 스위치를 아예 내장을 해가지고 공장에 조립을 한 다음에 현장에 바로 설치하는 프리 어셈블리 방식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고요. 또 내구성과 신뢰성 강화에서도 상당히 이제 뛰어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영하 40도부터 영상 6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가동이 된다. 거기서 1만의 충방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기존 ESS가 단순히 배터리 창고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차세대 ESS는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탑재해서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충방전을 자동화하는 일종의 스마트 에너지 두뇌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 확실히 차별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I 통합 관리까지 전방위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자동차 쪽의 그 실적 부진을 ESS에서 커버를 지금 하고 있고 향후에는 로봇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테슬라와 관련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되시죠? 오늘의 핵심 탐화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은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품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얘기 나눈 것처럼 테슬라 주가 상승 이유를 짚어보고 테슬라의 미래 성장성을 통해서 미래 산업의 핵심 축을 짚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 산업 핵심 축으로 불리는 종목 중에 금은동을 지금부터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동메달 기업은 뻔할 수 있지만 확실히 이제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제가 꼽아들었습니다. 테슬라! 근데 의외로 동메달밖에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확실히 이제는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장 스토리를 그리고 있어가지고 꺼내 들었는데 과거의 자동차 기업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제 에너지 인프라 플랫폼이라든지 로봇 AI에 대한 혁신 기업으로 진화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에너지 인프라 쪽을 보시면은 최근 내놓은 이제 메가팩3라든지 메가블록 같은 경우 차세대 ESS가 설치 속도라든지 내구성 그리고 효율성 전부에서 기술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 동남아 전역에서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통 서비스라든지 AI 전력 거래까지 발을 넓혀가면서 자동차 부진을 에너지 사업이 확실히 메워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바로 로봇과 AI에 대한 성장 스토리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손꼽히는데 xAI의 그록 5를 통해서 AGI를 도전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또 AI 칩 설계라든지 또 자율주행과 로봇 결합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는 차량 에너지 로봇을 묶는 그런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확실히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로봇 AI에 대한 비즈니스 축을 완전히 바꾸고 있고 앞으로는 확실히 메가팩과 옵티머스, xAI라든지 그록이 융합된 차세대 산업 운영 시스템 이 OS를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그래서 장기 주가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기업. 하지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금메달도 충분하지만 네, 동메달로 꺼내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유명하지만 금메달도 가능하지만 네. 이미 너무 익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메달로 선정했다. 네. 이제 이런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메달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은메달도 역시 테슬라의 밸류 체인으로 넣어봅니다. 바로 은메달은 신성 ST를 뽑아들었습니다. 신성 ST. 네, 이 회사가 최근 테슬라 공식 밴더 등록을 마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핵심 부품인 부스바와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직접 납품할 준비를 끝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최근 글로벌 뉴스로 전해진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에 대한 배터리 협업 소식입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차세대 ESS 시장을 확대를 위해서 LG 엔솔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는데 LG 엔솔의 핵심 밴더가 바로 이 동사다. 신성 ST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즉 테슬라와 LG 엔솔에 대한 협력 구조 속에서 신성 ST가 양사 모두에 직결된 협력 파트너로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출의 60% 이상이 ESS 부분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연말부터는 미국 켄터키 생산기지가 가동되는 이슈가 또 있고요. 그리고 5년간 1조 원 규모 수주까지 확보해둔 상태라서 실적 가시성이 탄탄하고 안정성이 또 높다. 그래서 2025년 매출은 1,300억 원대, 그리고 2026년에 미국 매출 본격화로 인해서 70%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의 글로벌 자동차 ESS 업체들과의 부품 공급이라든지 전기 연결에 대한, 그리고 안전 설계에 대한 필수 부품을 통해서 ESS와 EV에 대한 어떤 생산 밸류 체인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벤더에 대한 계약이 확정된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고 결국에는 매출 성장 모멘텀은 역시나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메달로 제가 손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금운동 관련한 종목 선택은 이영진 자문역의 고민이 굉장히 많이 엿보입니다. 테슬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된 기업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테슬라를 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동메달로 선정한 부분, 그다음에 은메달은 지금 들으신 대로 신성 ST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메달 종목을 알려드리진 않지만 매번 여러분께서 예측할 수 있도록 힌트는 드리고 있죠. 자, 그 힌트 갑니다. 금메달 기업은 글로벌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AI 로봇은 한정된 상황과 작업에만 이렇게 수행이 됐지만 테슬라가 AGI를 갖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 차량, 특히 이제 옵티머스나 로보택시 등은 상황 파악이라든지 판단 그리고 실행력에 있어서 인간의 두뇌 수준의 범용 지능을 가지게 됩니다. 예. 이로 인해서 차량 자동 주행은 물론이겠고 사실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인간을 대체하는 그리고 보조가 가능해지고 또 테슬라는 서비스 범위가 자동차 기업에서 확실히 거대한 산업 인프라 운용사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겠죠. 이번 금메달 기업은 그래서 글로벌 머신 비전과 AI 기반 산업용 센서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손꼽히고 있고 로봇 AGI의 눈 역할을 하면서 테슬라의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 공급망의 필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힌트를 드립니다. 네. 오늘 금메달 종목도 역시 테슬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영진 자문역만의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이유, 그걸 밝혀주시죠. 네, 동사는 자연스럽게 산업 현장 자동화, 로봇 공정 등에서 카메라 고속 이미지 그리고 딥러닝 검사라든지 소프트웨어 3D 비전 센서를 핵심 기술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AI 엣지 러닝 기반으로 해서 인사이트 3.800까지 8.900에 대한 어떤 이런 신제품 라인업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온 비전 플랫폼을 출시해서 데이터 학습이라든지 적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테슬라 등의 전기차 배터리와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첨단 생산 기지에서 불량 검수라든지 품질 자동화라든지 공정 최적화 등을 핵심 솔루션을 채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2만 5천여 고객, 미주라든지 유럽 쪽에서 37%, 27% 수준이고 중화권까지도 비중으로서 글로벌 분산 사업을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 등의 아시아에 대한 부분도 신흥 성장 시장의 R&D와 영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사는 그래서 AI 기반 머신 비전에 대한 신제품 출시와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자동화 투자 확대로 인해서 시장 재평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후 제공드리는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면서 네. 글로벌 테크 중심의 분산 투자 관점으로 대응 전략 꼭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의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겠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합니다.